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유미입니다. 혹시 산수의 두 얼굴,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나요? 활성산소라고 하니까 왠지 건강하고 활발한 산소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TV에서 활성산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존스 홉킨스 대학 의학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잃게 하는 질병은 3만 6천 가지인데 이러한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래요. 어떠세요? 활성산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걸리는 암, 당뇨병, 뇌졸중, 동맥경화, 아토피성 피부염이 원인일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서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는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산소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몸을 늙고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폐로 들어온 산소는 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고요. 세포 속에 존재하는 그 우리 세포 존재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 이 과정에서 바로 부산물인 찌꺼기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면서 달리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활성산소는 숨을 쉬며 사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왜 우리가 깎아놓은 사과가 갈변하는 것도 공기 중에 노출된 새가 녹는 것도 바로 이 산소로 인한 산화작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포도 산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냄새 나는 경우 있죠. 이 또한 세포가 산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가 산화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활성산소, 근데 이게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래요. 반대로 면역 체계 강화, 근육 재생, 당뇨병 억제, 퇴행성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적정량 발생을 해야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포 성장과 분열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활성산소가 적게 발생된다면 세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세균이나 니코틴 같은 그 도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가 문제인 거죠. 활성산소는 세포의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세포막을 1초에 10만 번이나 공격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포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DNA까지 손상시키는데 손상된 세포가 바로 돌연변이 세포로 자라나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활성산소는 그 자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포와 혈액 속의 지방이 활성산소의 작용으로 산화돼서 강화 지질이 되고 이게 바로 노화의 주범이 된다고 해요. 활성산소는 세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 세포를 공격하면 치매, 혈관을 공격하면 동맥경화, 눈을 공격하면 백내장, 그리고 피부에 영향을 주면 우리 쭈글쭈글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활성산소 생성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체 내에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산화시키기 전에 이를 막아주는 황사 시스템이 우리 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10대 중반만 넘어가도 활성산소가 더욱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황사 시스템에 가부하가 오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즐겨 먹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들, 우리 너무 많이 먹고 또 자주 먹죠. 또 너무 적게 먹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나요? 이 활성산소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과식, 과음,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운동과 흡연이라고 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타르와 니코틴 같은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활성산소의 일종인 가산수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담배를 한 대 피울 때
백쪽에 활성산소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또 여기에도 배기가스, 미세먼지, 자외선 등이 또 활성산소 증가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세먼지 속에 생활하고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많이 먹고 술, 담배 하고 운동 거의 안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리 대다수 현대인들이 바로 우리 몸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러면 우리 몸을 위협하는 이 무서운 활성산소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항산 시스템을 제대로 활동하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먼저는 가장 위에 말씀드린 요인들을 가장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이것을 섭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50에서 60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황산화제라고 합니다. 황산화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내인성 황산화제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외인성 황산화제가 있습니다. 내인성 황산화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 우리 배웠죠. 저번 시간에 SOD, 카탈라제, 히오레독신, 코엔자임 큐텐이 있고요. 대표적인 외인성 황산화제로는 비타민 A, C, E, 그리고 미네랄인 셀레늄과 망간, 아연 등이 있어요. 우리 이거 어디 많이 들어있죠? 헬스팩이죠. 그런데 이 내인성 항산화제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외인성 항산화제의 미네랄 종류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글루타치온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셀레늄이 필요하고 SOD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망간, 아연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내인성 항산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포에 영양을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내인성 황산화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텔리전스 기술입니다. 사실 유산화는요, 아이고, 우리가 황산화제라는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황산화제를 연구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력을 따라올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산화의 대표 제품 헬스팩만 보더라도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이 꽉꽉 채워져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유산화 대표 제품 더 볼까요? 여기 우리 후라바놀 아시죠? 후라바놀에는 아이고, 어? 뒤에가 이게 안 들어왔네요. 후라바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C에 포도씨 추출물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배합되어서 우리가 비타민 C만 먹는 것보다 2, 30배 효능을 더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산의 제품 이프라임은요, 세포막의 사회적 손상으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위에 우리 노인이 되면 그 세포가 산화되면서 좀 냄새가 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프라임이 우리의 세포막을 보호시키면서 사회적 손상으로부터 우리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황산화제는 한 제품만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함께 먹으면 더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낸다고 해요. 이러한 제품들이 우리의 세포를 성장시키고 또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또 최고의 건강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기술, 인텔리전스 그 기술로부터 우리의 세포를 보호하고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우리 아프지 말고 우리 건강한 삶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